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니엘 핑크의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때를 놓쳐 아쉬워하거나 망설이면서 정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미룬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무조건 열심히라는 말로 나를 그만 괴롭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세하게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책들입니다. 자,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다니엘 핑크는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 또 파는 것이 인간이다, 드라이브와 같은 경영, 행동, 과학을 연결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저술해 나가는 미래학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상원 의원 경제정책 담당 보좌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엘고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관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핑크는요, 경제나 정치 같은 거대 담론을 크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서 그 변화에 각 개인과 조직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실용적인 책을 쓰고 있는 저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핑크의 예전 책 중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아주 인상 깊었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시대가 기능만으로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해야 된다. 또 단순한 주장만으로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된다. 또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한다.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희도, 놀이도 필요하다. 물질의 축척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다니엘 핑크의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제 얘기 지금 들으시면 당연히 요즘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를 찾는 것 요즘 다 얘기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200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니엘 핑크가 그 당시에 예견했던 것들이 실현되어져가는 과정이 이미 우리 앞에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래에 대한 이 통찰력이 상당한 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언제 할 것인가에서는 이런 다니엘 핑크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 또 사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의 좋은 감각들을 가지고 또 시간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할 것인가, 즉 타이밍에 관한 책입니다. 타이밍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언제, 즉 타이밍이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직장을 바꿀지, 언제 주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지, 언제 결혼해야 될지, 언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지, 다 언제, 이 타이밍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타이밍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이 시간에 담겨 있는 속성,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요.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루 동안에 최적의 시간, 최적의 타이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중에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을까? 하루 중에 언제 집중력이 가장 높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근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요, 그래프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들어지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식곤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떨어진대요. 이 생산성이나 집중력이.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다시 우리의 생산력이나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아침에 이 회의가 열릴수록 회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랍니다. 회의를 여는 시간이 오후로 갈수록 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투가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결의도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지 대략 7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우리로 치면 보통 이게 오후에 해당되는 시간들이죠.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운전자들도 오후에 졸음운전 사고가 오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제일 놀라운 건 심지어 의료사고도 오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보건청에서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즉 타임아웃,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시행하면서 여러 점검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술 관련한 사망률이 18% 이하로 줄어드는 실제적인 데이터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오후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복성 브레이크를 시행하도록 권고해주고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짧게라도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오후에. 1시간에 한 5분 정도씩은 짧게라도 일부러 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죠. 두 번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쉴 때에도 움직이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그리고 혼자 쉬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쉬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성적인 사람도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보다는 밖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쉴 때는 이 회복성 브레이크를 시작할 때는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문자를 확인하거나 그 사람들과 쉰다고 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진정으로 회복성 브레이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들으시고서 직장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분들은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 25분 정도만 자래요. 25분의 정확한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한 7분 정도는 수면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에서 20분 안팎의 수면을 취하면요. 훨씬 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2배 이상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카페인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잠들면 좋대요. 왜냐하면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안 오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카페인이 혈관에 골고루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낮잠을 잠깐 자는 동안에는 잠을 깨우지 않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려고 할 때, 즉 알람 소리를 해놓고 내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카페인의 효과가 나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사항 한 가지는요. 1시간 이상은 낮잠을 자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확연하게 떨어져서 회복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직장의 분위기나 또는 가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면
확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후가 되어지면 이 타이밍, 일하는 타이밍에 이 때가 확연하게 생산성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면서도 무리하게 나한테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낭독의 시간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자의 그 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를 이해하시면서 좀 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좋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책에는 보면 처음에 대한, 중간에 대한, 끝에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끝부분에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4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맺는 순간의 위력을 알고 우리에게 그 순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결말을 만들 수 있다. 여기 4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근무일. 일과가 끝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진다.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가 하면 곧장 술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결말의 과학은 그렇게 달아나지 말고 근무 시간의 마지막 5분을 따로 할애하여 하루를 의미 있게 끝맺을 수 있는 뭔가를 해보라고 권한다. 우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2, 3분 동안 적는다. 뭔가 진척시킨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기다. 해놓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해낸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끝낸다면 하루 전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호화할 수 있다. 이제 2, 3분 정도를 할애해서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설계하라. 그렇게 하면 오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일할 기운까지 얻을 수 있다. 보너스 시간이 남으면 누구라도 좋으니 고맙다는 이메일을 보내라. 두 번째, 학기 또는 학년.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은 안도감에 한숨을 돌린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한 단계 상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학생들이 결말을 의미 부여의 계기로 삼도록 지도한다. 시카고 외곽에 자리 잡은 나사렛 아카데미의 경제교사인 앤서니 곤잘레스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당부한다. 곤잘레스는 그렇게 받은 편지들을 5년 뒤에 다시 학생들에게 보낸다. 편지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혜, 장래에 대한 추측, 받고 싶은 임금, 해보고 싶은 모험, 주가 등이 담겨 있다. 아이들이 그 편지를 다시 받아본다면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학생들이 23살이 되고 고등학교 시절이 추억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노스고등학교에서 합창지도를 맡고 있는 버네사 브레디는 한 학년 마지막 날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학년 말 팬케이크 데이에 쓸 그리들, 버터, 시럽, 집에서 만든 팬케이크 반죽 등을 학교로 갖고 온다. 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수업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의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주립대학교의 알리시아 조에바는 학생들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토스트를 사준다. 뉴저지주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 하이스쿨 노스의 영어교사 베스트 템볼트는 한 학년이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 6단으로 회상을 남기게 한 다음 그것을 교실 주변에 쳐놓은 줄에 걸어놓는다. 한 학년이 끝날 때 학생들은 또 다른 6단어 회상을 쓴다. 학생들은 먼저 쓴 회상을 큰 소리로 읽고 줄에서 떼어낸 다음 새 회상을 건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펜돌프는 그렇게 말한다. 세 번째, 휴가. 휴가를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경험에 대한 느낌은 달라진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험의 끝부분은 우리의 기억에 특별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놀이공원에 가든 열기구를 타든 여행 마지막 날에 한 일은 특히 오래 기억된다. 다음 휴가 계획을 짤 때 마지막 날에 하겠다며 좋은 일을 죄다 아껴둘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마지막 경험을 한껏 상승된 분위기 속에서 치르면 그 순간도 즐겁지만 나중에 기억 속에서도 더 멋진 휴가로 남을 것이다. 네 번째, 구매. 아무리 정성을 들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어도 고객이 자리를 뜰 때는 대접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계산을 할 때 손님에게 초콜릿을 권한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판매 담당 직원들은 계산을 치른 상품을 카운터 밖으로 나가 직접 고객의 손에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위의 사례들보다 좀 더 정중하고 독창적인 결말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자선단체 세 곳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제시하여 손님에게 선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가?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쪽은 식당이지만 손님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는 것을 반드시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니면 컴퓨터나 가전제품이나 고급 의상 등 액수가 큰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매장을 나설 때 종업원들이 줄지어 서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박수로 배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책의 저자가 감사의 표시로 독자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증정하는 것은 또 어떤가? 괜찮은 아이디어니 당장 시도해보겠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 핑크가 했던 이 타이밍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어떤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질 때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지혜를 건네주는 조언입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도서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적합한 때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적합한 때에 대한 분별함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정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 다니엘 핑크는 이 하루라는 시간과 어떤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크리스찬의 우리들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이 안식을 취해야 될 때조차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죠. 적절한 때의 구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요.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물론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때마다에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유아기는요. 놀아야죠.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절이 유아기잖아요. 젊은 시절은요. 또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장년기는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때이고요. 노년기는 자라오는 세대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또 삶을 통합할 수 있는 때죠. 특별히 제가 다음 주에 이 노년기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계획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들을 선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깨달으면서 잘 쓰고 계신지를 이 책은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책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타이밍, 그 때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에게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유한한 삶을 얼마나 더 값지고 소중하게 쓸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날들 속에서의 이 보람이 더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다니엘 핑크의 언제 할 것인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